안녕하세요. 나무처럼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이렇게 질문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좀 드릴까 해요. 뭐 아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, 네, 여러분들한테 요 정도 말씀드리면 그래도 알아듣지 않을까 하는 선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제일 먼저 물어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뷰 검색에서 뷰 노출이 잘 되다가 가끔씩 뷰 검색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뷰 탭 안에 블로그를 누르면 1, 2등, 그러니까 상위에 검색되는데 뷰 탭에서는 검색이 누락될 때가 있더라고요. 한 달에 두세 개 정도 포스팅이 누락되는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첫째, 뷰 검색 노출되는 거하고요, 블로그 검색 노출되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. 네, 뷰 검색은 로직에 맞아야만 노출이 되는 거고요. 블로그 검색은 엄밀히 말하면 로직과 상관없어요. 예, 그러니까 블로그 검색은 저품질이 아닌 다음에는 누구나 다 검색되는 거고요. 뷰 검색은 저품질이냐 아니냐가 아니라,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하나의 키워드로 100개의 글이 작성되면요, 보통 제가 그냥 계산해 본 바로는 뷰 검색에 그 타임라인 뷰에 뜨려면,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뜨는 뷰 검색에 뜨려면, 날짜별로 뜨는 거에 뜨려면 약 1% 정도만 떠요. 그러니까 1, 2%만. 그러니까 100개 중에 한두 개만 뜨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뜨는 게 아니고요. 그 조건에 부합해야 뜨는 거거든요. 그러려면 첫 번째는 로직에 맞는 글을 쓰셔야 해요.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 다이아 로직이나 뭐 다이아 랭킹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. 정보, 경험, 의견 이런 게 들어가야 하고, 글의 맥락도 맞아야 하고, 제목이 소비도 맞아야 한다. 그 부분이 첫째는 갖춰져야 하고요. 그럼 이것만 갖춰지면 들어가냐? 지금 질문 주신 분처럼 나는 어떤 때는 들어가고 어떤 때는 안 들어가요. 그러면 어떤 때는 들어갈 때는 뭐고 안 들어갈 때는 뭐냐면, 보통의 경우는 100개의 글 중에 로직이 맞는 글이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다면 이 10개 중에 다시 상위에 있는 글들을 골라서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,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은 글들이라면, 그런 글들이라면, 나 혼자 써서 내가 이렇게 들어가거나, 뭐 서너 명이 썼을 땐 별 문제가 아닌데, 예를 들어서 오늘따라 뭐 10명 이상이 이 글을 썼다거나, 뭐 100명 이상이 썼다거나, 1000명 이상이 썼을 때는 내가 경쟁에서 훅 밀리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정말 뭐 블로그 지수가 높고 이런 사람들은 뭐 1000명이 쓰든 10,000명이 쓰든 계속해서 등장하긴 하죠. 근데 여러분들한테 위안을 하나 드리자면, 제가 쓰는 글도요, 그러니까 제가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3만에서 4만, 5만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월 평균 제가 할 때는 150만 명 정도가 들어오는데요. 저 같은 사람도 모든 키워드가 뷰 검색에 잡히는 건 아니에요. 저도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는 뷰 검색에서 누락될 때가 종종 있어요. 그러니까 매번 누락되는 건 정말 심각한 거고요. 내가 2번 썼는데 둘 중에 한 번 누락된다,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이 블로그를 통해서 사업을 하든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든, 나는 하여튼 블로그로 뭔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쓰는 글의 95% 이상은 뷰 검색에 등장해야 되는 거고요. 그 95% 중에서도 또 내가 진짜 작정하고 쓴 건 통합 검색 안에 들었을 때, 비로소 내 블로그가 제대로 되는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요 부분들은 공부하셔야 돼요. 대충 이거 뭐 감으로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. 두 번째 질문 주신 분은, 어떤 블로그 강사님이 포스팅 삭제해도 된다고 해서 뭐 글 2개 정도 삭제했더니 뭐 이렇게 뭐 최적화 뭐 이런 점수 이런 걸 내보니 뭐 더 안 좋아졌더라. 다시 돌이킬 수 없냐? 돌이킬 수 없어요. 그리고 이게 뭐 참, 그 어떤 블로그 강사님이 잘 모르신 거죠. 어떤 블로그 강사님이 직접 실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뭐냐면, 내가 난 빠르게 나는 저품질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이러면,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. 난 진짜 남들처럼 저품질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요.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블로그 글을 한 대여섯 개 한번 오늘 이 순간 확 지워보세요. 그럼 내일부터 모든 검색이 다 들어막혀요. 그러니까 제가 이 블로그를 하면서 제일 좀 곤란한 부분이요, 나는 좀 괜찮지 않을까?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
예, 그렇지 않아요. 예, 저희가 무슨 뭐, 예, 왜 나만 다르겠어요? 다 똑같아요. 그러니까 이 삭제하지 마라, 뭐 수정하지 마라, 뭐 비공개하면 안 된다, 뭐 복사하지 마라, 뭐 링크 걸지 마라. 이거 정말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. 근데 그래도 뭐 누군 하던데 하면 안 되나요? 뭐 저는 뭐 해도 괜찮던데요. 뭐 저 사람은 했는데 아무 문제 없던데요. 뭐 예, 여러 말씀을 하세요. 근데 뭐 아이고 저가 좀 답답은 한데요. 근데 예, 제가 뭐 어떻게 여러분들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.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 그렇게 하면 더 좋아지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.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. 그리고 예, 언젠가는 이거 다 문제 됩니다. 네, 좀 전에 이렇게 질문 주신 것처럼 제가 좀 전에 언급한 5개 기억나시죠? 예,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이런 질문 주셨어요. 이 질문은 사실 좀 개인적이긴 한데 이게 큰 부분은 아닌데 이거 이제 한 번쯤은 말씀드리고 싶어서 책 리뷰를 이제 매일매일 하시는 분인가 봐요. 책 리뷰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매일 책 리뷰를 하나씩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문자 수가 좀처럼 늘지 않는다. 도대체 왜 그럴까요? 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. 대한민국에서요, 꾸준히 책을 계속 읽으시는 분들. 예,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두세 권, 아니야, 일주일에 뭐 한 2권만 잡죠. 그래서 월에 8권 이상 읽는 사람들을 기준하면 우리나라에 그 정도 사람들이 책을 읽는 그 독서 인구가 10만에서 20만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그 대형 서점들 있잖아요. 뭐 땡땡 문고, 뭐 땡땡 서적, 예, 뭐 땡땡 24, 뭐 이런 데들이 그 10만과 20만을 상대로 예, 책을 내서 승부를 거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10만에서 20만 중에 조금 더 많이 보면 이 책이 초대박이 나는 거고요. 근데 그런 초대박 나는 책이 1년에 뭐 서너 권 있을까 말까고요. 나머지는 그 안에서 뭐 5,000권 팔고 3,000권 팔고 1,000권 팔고 다 이런 식이에요. 요즘은 5,000권만 팔면 베스트셀러도 되는 거고요. 생각해 보세요. 인구 5천만 플러스 해외 교포, 학생, 심지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한 7천만, 8천만, 1억 가까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 7천만에서 1억 가까이 되는 사람을 상대로 내 블로그로 승부를 해도 하루에 1,000명, 뭐 2,000명 이렇게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. 그런데 제가 앞서 말한 그 독서 인구가 그렇게 작은데 그분들을 상대로 내가 책을 계속 리뷰한다? 예, 쉽지 않습니다. 그거는 내가 포스팅을 잘 못해서도 아니고요.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. 예, 그 소재 자체가요. 그리고 책 같은 걸로 진짜 완전히 그게 되려면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주변에 뭐 모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보통 보면 자기계발서 되게 많이 올리시더라고요. 자기계발서 많이 올리시고 에세이 이런 거 많이 올리시는데 예, 그게 쉽지가 않아요. 그런 책으로는 더더욱 어렵고요. 베스트셀러라던가 아니면 차라리 중고생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라던가 뭐 그 정도 되면 모를까. 예, 이거는 이제 쓰시는 분의 문제가 뭐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책은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요. 책은 이게 뭐 추천에 뜨든 뭘 하든 상위에 뜨든 말든 잘 안 봐요. 그러니까 제가 전 책 그 리뷰를 예전에 정말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. 이게 자꾸 너무 안 보니까 저도 자괴감이 들어서 그래서 요즘은 책 리뷰 안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건 한 번쯤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.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블로그 사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. 근데 제가 뻔히 그 질문을 보고 답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.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. 답변을. 예. 자, 근데 크게 2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. 먼저 질문한 것부터 답변을 드려볼게요. 한 분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. 직접 찍은 사진이 더 좋을까요? 아니면 화질 좋게 잘 찍은 사진?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남들이 찍어놨는데 내 글에 그 성격에 맞는 정말 화질 좋고 잘 찍은 사진을 쓰는 게 나을까? 아니면 나는 그렇게는 못 찍지만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 더 나을까?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.
예, 이거는 어떤 경우든 직접 찍은 사진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. 예, 훨씬 더 좋아요. 그러니까 캡처한 사진이거나 남의 사진 쓰는 거는 내가 경험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. 예, 그 사진 점수 자체는 높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. 백종원의 골목식당 이런 거 하잖아요. 그죠? 근데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그러니까 누군가는, 예를 들어서 저는 방송을 보고 방송을 리뷰하는 포스팅이 존재할 수 있고요. 누군가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온 식당을 직접 찾아가서 리뷰를 할 수 있어요. 근데 저랑 그 사람이랑 똑같은 제목과 비슷한 내용으로 만약에 썼다고 쳐요. 예, 그럼 누가 더 노출이 잘 되냐? 근데 나는 하루에 한 3, 4만 오는 사람이고 그 사람 하루에 한 1000명 오는 사람이다. 예, 근데 그 사람이 검색 순위에서는 앞으로 가요. 예, 그러니까 그만큼 직접 찍은 사진이 훨씬 더 중요해요. 예, 그렇다고 해서 바보처럼 무슨 뭐 TV를 직접 찍거나 뭐 책을 직접 찍거나 이런 거 말고요. 남의 사진이나 남의 화면 자체를 직접 찍는 사진이 아니라 내가 그 현장에 가서 아니면 내가 어떤 물건을 보고 직접 찍은 사진이 훨씬 더 좋은 사진이에요. 예,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요. 그 다음 제가 이제 좀 전에 먼저 언급한 것처럼 대답드리기가 정말 곤란해요. 이런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드라마 할 때 그 사진 어떻게 사용하나요? 뭐 뉴스의 사진 어떻게 사용하나요? 영화 보고 나서 사진 어떻게 하나요?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. 근데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고요.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게 불법과 합법이 오가는 아주 되게 묘한 지점에 있어요. 그래서 어쨌든 내 사진은 아닌 거잖아요. 내가 뭔가 캡처해서 쓴다던가 뭐 이렇게 한다는 게, 예? 뉴스에 나왔든 영화에 나왔든 드라마에 나왔든 방송이든. 그러니까 이게 그냥 법적으로만 딱 따지면 저작권 위반이에요. 저작권 위반이기 때문에 이걸 뭐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하고 제가 절대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게 너무 곤란해서 대답을 못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근데 이걸 막상 이게 무슨 되게 막 엄청 심각하고 막 이런 부분은 또 아니다 보니 주변에 정말 많은 변호사분들이 계신데 변호사분들도 이 내용은 잘 모르세요. 별로 관심도 없으세요. 왜냐하면 이걸로 누군가가 뭐 나한테 해코지를 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뭐 이렇게 내용 증명이 막 날라오면서 뭐 합의합시다 아니면 뭐 벌금 물어야 됩니다 뭐 이러고 왔을 때 이게 워낙 큰 금액이 아니라서요. 소액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런 일 맡을 리도 없고요. 변호사한테 내가 만약에 이 일을 맡기려고 하면 내가 내야 될 돈보다 변호사한테 드는 수임료가 더 많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이런 분야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한테 자꾸 물어보실 부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. 이거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. 그냥 여러분들께서 진짜 전문가한테 제대로 물어보고 하시던가 아니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지금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구나 하는 걸 인지하고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. 예. 근데 그때 너 이거 나 책임질래? 예, 당연히 책임 못 지죠. 뭔 책임을 져요? 예,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일부러 영상을 찍는 건데요. 저한테 이제 요 사진 부분만큼은 그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. 예, 왜냐면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범주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. 전혀 아니고요. 이건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잘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. 네.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,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그 커뮤니티에도 그 질문 쓰는 한들이 있고, 제 블로그에서도 가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럴 때가 있는데요.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꼭 물어봐 주시고요. 제가 제발 하나 부탁드리는 게 있다면 제 블로그 좀 와서 봐주세요. 그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런 부분들이 하루에 작게는 10명, 많게는 한 100명 되시거든요. 제가 제 생업을 다 포기하고 봐도 다 볼 수가 없으니까요.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 그 질문 말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질문이 있다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에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